자, So beyond all these great innovations in the short term, 작년 what's 기사에 보니까 coming 이런 얘기가 in the next? 있어요. All 무슨 얘기가 these 있냐? great. So 그 옥테인이라는 렌더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멘탈레이나 Vray, 뭐 요즘에 뭐 레드시프트 뭐 이런 그 렌더러인데 레이 트레이싱 렌더러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거의 99%의 그 뭐라고 하죠? 예, CG 렌더러들은 대부분 레이 트레이싱인데 레이 트레이싱이 아닌 게 몇 가지 있죠. 아닌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옥테인 같은 경우는 레이 트레이싱이 아니에요. 라이트 필드 방식이라고 해갖고 사실은 라이트 필드가 진짜 우리가 빛을 처리하는 레이 트레이싱보다 라이트 필드가 더 정확한 값이에요. 사실은 레이 트레이싱으로 라이트 필드를 구하죠. 보통 다른 렌더러들은. 근데 얘는 그냥 라이트 필드를 써요. 뭐 물론 이제 라이트 필드를 레이 트레이싱으로 구하죠.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 라이트 필드에 중점을 두냐, 레이 트레이싱에 중점을 두냐의 관점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그 옥테인에 보니까는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매실레 스트리밍. 그래서 이제 매실레 스트리밍에 so 대한 beyond 얘기가 all 나와요. the memory constraint 자, 여러분 into. 왜 그러면 제가 매실레 스트리밍에 대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매실레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아무도 잘 몰라요. 뭐가 그 뭔지. 근데 다른 이름, 미국 회사가 붙인 이름을 대면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은 알죠. 뭐예요? 나나이트예요. 나나이트. 그래서 매실렛은 나나이트 포 옥테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나나이트가 나나이트 이꼬르 매실렛 포 언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매실렛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고 나나이트가 그 보편적인 거에다 지들 멋대로 지들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나나이트가 그러니까 무식한 머글들 입장에서 나나이트 나나이트 하니까는 다른 애들이 어쩌겠어요. 먹을 맞춰줘야지. Nanite 응? for Octane. Now, Nanite is art and content can work. 여기 보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되어 있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매실렛 스트리밍 중요한 건 뭐예요?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 매실렛이 나나이트가 아니에요. 매실렛 스트리밍이 나나이트예요. 왜냐면 일단 매실렛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유니티에서는 트라비 메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라비 메쉬. 그 트라비가 뭐냐? 영어 못하잖아. 그래서 트라비를 찾아봤어요. 트라비. 응? 뭐지? 안 나오네요. 핫.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찮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하찮은. 트라비알. 아, 트라비알이네. 예. 요거 뒤에 AL을 뺐나봐요. 트라비알 메쉬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200 정확하게는 128개 이하의 버텍스를 가지고 128개 이하의 인덱스를 가지는 메쉬를 우리는 메실렛이라고 불러요. 그게 형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실렛으로 구성된 어떤 물체를 메실렛만으로 구성하는 기법 자체를 우리는 그냥 메실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실렛이라는 용어는 엔비디아에서 쓰는 용어예요. 엔비디아에서 쓰는 용어고 MS도 뭔가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이 메실렛에다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MS의 엔지니어들은 메실렛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또 비슷한 사태가 MS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옛날 MS 우리는 FBX로 간다 했는데 MS 엔지니어들은 콜라다가 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참 재밌는 회사예요. 회사의 방침 같은 건 알 바 아니죠. 그래서 그냥 MS는 메쉬 쉐이더 또는 태스크 쉐이더 뭐 이런 식으로 붙이죠 참. 그 다음에 AMD는 지오메트리 FX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실렛 컬링,
그러니까 나나이트 컬링의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네, 이 지오메트리 FX의 컬링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벤트노마랑 또 비슷해요. 다 하나로 통하죠, 사실. 그래서 근데 나나이트는요 메실렛은 아니야. 메실렛 이게 최대 문제가 뭐겠어요? 많아 데이터가. 아니 이? 데이터가 많다고요. 이거 봐, 딱 봐도 많잖아요 지금. 딱 봐도 많다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갖고 LOD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한 덩어리 이 토끼 한 마리를 통째로 스트리밍을 못해. 그래서 메실렛에서 저 조각조각 하나를 스트리밍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트리밍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메실렛 나나이트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메인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스토리지에서 바로 비디오 램으로 보내는 스트리밍.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몰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백엔드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네? 저기 NC 소프트의 그 분이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그거죠. 네, 그거예요. 왜 작업하고 있느냐고요? 모르죠. 네. 불안정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나나이트가. 언리얼은 이미 나나이트가 있어요. 유니티는 없죠. 유니티는 없어요. 왜냐? 유니티는 그냥 한 덩어리로 하해. 이런 입장이에요. 왜, 제 생각에 근데 여러 가지 이 판단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메실렛을 스트리밍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왜냐면은, 요 그림이 뜨네 또. 예. 이 메실렛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다이나믹 SDF가 돼야 돼. 다이나믹 SDF. 근데, 다이나믹 SDF를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이나믹 SDF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 렌더링 게임 엔진 중엔 없어요. 근데 그 편린을 보여줬어요. 그 편린을. 휴먼 데모 팀이었나? 예, 요로 유니티 헤어에 보시면은 요 색깔 여기 아마 다들 그 모드를 활성을 안 시키는데 그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웠던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다이나믹 So a SDF예요. couple of months ago, I was forced on it, and Unity bought it, and my 이런 goodness. 느낌을 Now, 그러니까 메실렛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다이나믹 SDF가 먼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메실렛이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이나믹 So beyond all SDF를 these 먼저 만들어야 되냐, 메실렛을 먼저 만들어야 되냐에 의한 뭐라고 하죠? 그 우선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는 뭐 다이나믹 SDF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건 사실 동적 객체가 중요하고 나나이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그냥 멋있는 백그라운드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못 움직이잖아. 왜 못 움직이냐면 아까 이것 때문에 못 움직여요. 메실레 컬링 때문에. 이게 그 전체 씬이 하나라고 놓고 컬링을 갖다 계산해서 그 메실렛 하나하나의 조각에다가 그 컬링에 도움이 되는 그 원뿔을 박아 놓게 돼요. 그러면 이게 변경될 때마다 그 원뿔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SDF라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그 다이나믹 SDF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유니티 쪽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아예 몰라. 호구들 상대로 장사해 먹으면 땡이야 하는 양키 마인드인 게 언리얼인 거죠. 근데 뭐 제대로 낚였죠. 아주 그냥 제대로 낚여갖고 파닥파닥거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참 호구예요, 호구. 미국 사람들한테, 양키들한테는 밥이지 뭐. 자, 근데 그 분야에 1인자가 누구냐 이거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이 아저씨죠. 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저기 딴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그냥 혼자서. 이 아저씨가 대충 2018년인가 이거 만들고 있더라고, 혼자서. 그래서 이분 과거 이제 트윗한 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개인 프로젝트야 하고 트윗을 하는데, 뭐 그리고 그 나나이트가 이거예요. 사실은 나나이트가 이 양반이, 예, 이거를 몇 년도에? 2015년도에, 2020년에 나온 나나이트가 사실은 2015년에 완성이 돼 있었어요. 상업적으로 적용 아니죠. 나나이트야말로 아직 상업용 게임에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뭐지? 포트나이트? 거기도 나나이트 안 썼더만. 주위에 백그라운드로만 좀 쓰고. 근데 이 아저씨는 이미 이 GPU 드리븐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상업용 게임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죠. 그러니까 혼자서 남들보다 한 10년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아저씨 어디 있었냐고요? 예, 2021년까지 유니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다츠 하이브리드 렌더러예요. 즉 ECS 엔티티 그래픽스가 이 알토넌 씨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웃긴 거죠, 진짜. 예. 사람들은 나나이트가 더 좋은 건 줄 아는데, 나나이트는 이 아저씨가 소시적에 갖고 놀던 거고, 그 다음에 만든 게 하이브리드 렌더러고, 그 이제 차세대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볼륨메트릭 월드 프레젠테이션, SDF 월드 프레젠테이션. 이게 되면은 뭐가 돼요? 완전 다이나믹한 GI가 구현이 가능하죠. 근데 그걸 언제 생각했어요? 거의 뭐 2015년 단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좀 사람들이 좀 심한 편이지. 이 GPU 드리븐 렌더 파이프라인은 다이나믹 SDF를 넣을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언리얼은 거기서 다이나믹 부분을 떼어낸 거예요. 어쨌든 이 매실레스 스트리밍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차세대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나이트가 차세대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나이트에 스태틱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스태틱이란, 물론 언리얼도 나나이트에다 언제까지 스태틱이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스태틱이 않을 건데, 그 다이나믹 SDF를 붙이기 위한 어떤 과정을 언리얼이 빼먹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과정이 뭐예요? ECS죠. 언리얼 이 구조를 ECS로, 코어 구조, 지금의 액터를 버리기 전에는 나나이트를 다이나믹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은요, 3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1층 짓고 3층을 지은 거예요. 유니티는 1층을 짓고 2층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층, 그런데 잘 보세요. 1층 짓고 3층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왔어요? 뭐 중간에 이제 가느다란 골조만 이렇게 박아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골조 박아 놓은 부분은 뭐 이렇게 위장막 같은 걸로 감춰 놓은 거예요, 언리얼은.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쓰는 실력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2층을 자기가 채워 넣어요. 2층을 자기가 채워 넣을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니티보다 언리얼이 좋은 거죠. 유니티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오픈소스가 아니야. 소스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고치지 못해. 지금 제가 그런 경우죠. 답이 없어요. 그냥 끝이야. 이걸로 우리는 죽어야 돼, 그냥. 이게 이제 유니티의 문제인 거고, 언리얼은 살 길은 있죠. 내가 2층을 채워 넣으면 돼.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언리얼이랑 ENTT를 결합시켜서 언리얼의 그 빈 구멍, 미싱 링크를 채워 넣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자체 엔진이 있으니까, 크라이엔진은 원래 있었으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그리고 크라이엔진에서
분기를 탄 크라이엔진, 포크 엔진들, 유비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역시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죠. 뭐 EA 뭐 ECS를 맨 처음에 만든 게뭐 EA인데 락스타? 아니지. ECS를 제일 먼저 만든 건 EA가 아니죠. EA는 ECS 안 쓰고 있어요. 그 데이터 오리엔티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걔들이야 뭐 워낙 유능하니까. 지난번에 C++도 이렇게 짜면 돼요 하는 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걔는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냥 C++를 그렇게 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ECS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락스타가 있죠. 락스타가 ECS를 만들었어요. 락스타가. 그래서 ECS가 최초로 적용된 게임이 뭐예요? GTA5. GTA5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전 세계 모든 회사가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는 일본도 지금 ECS 적용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옛날 프로그램하는 거랑 비슷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의 나라만 문제가 되죠. 그게 어디예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